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면 요이 땅 부자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회원가입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시고 저희 대표님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등업을 시켜드릴 거예요. 여기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에 보면 이제 김덕영 교수라고 치시면은 유튜브에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지급 용지란 예전에는 미불용지 그랬거든요. 땅에 대해서 말 한자 그대로 지불을 안 한 거가 되겠죠. 미지급 용지, 근데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미지급 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미지급 용지 담당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 용지의 평가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1항에 보면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이걸 미지급 용지란다 하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공익사업은 누가 공익사업이고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시행사는 뭔지 뒷장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제 좀 용어가 낯설고 좀 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장 보면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액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권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6장에 보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이후 손실을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공익사업이라 그러면은 뭐 철도, 도로, 학교, 청사, 공항, 항만, 주차장, 터미널, 하천댐, 공원, 묘지, 도시개발, 산업단지, 국방 등이 있거든요. 여기서 빨갛게 치진 도로나 하천, 저희 대표님께서 한 4년, 5년 전부터 이제 투자 물건으로 해서 이걸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보면 도로하고 하천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공항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인천대교도 없고 영종대교도 없을 때 배 타고 다니면서 공항 슈퍼바이저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염전이나 그냥 땅 가진 사람들 조개딱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2활주로가 생겼는데 거기서도 보상이 또 많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LH공사, 도시개발공사, 경제자유구청, 저희가 투자하는 물건에는 지자체와 국토관리청이 거의 많이 있죠. 그리고 민간인도 결과물이 공익사업이면은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지급 용지란 하고 나오는데요. 자,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해서 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미지급 용지의 요건. 미지급 용지의 요건에서 보면은 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이어야 되고요. 공익사업의 부지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조사를 하려면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 미불용지 담당자한테 이게 미지급 용지가 맞냐? 그럼 맞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러면 내가 요번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저는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조사를 할 때 물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당시에 지목이 뭐였는지 그것도 꼭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미지급 용지의 유형. 사유지인 토지를 국가지방단체가 권한 없이 도로 포장에 하여 공증통에 제공한 경우가 되겠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도로 강제 시공하고 6.25 동란 때 작전 도로도 그런 게 속하고 돼 있고요. 또 예전에 마을 주민이 오래전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마을 안길을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요. 도로 인접한 토지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확 포정되어 공중통행에 제공된 경우, 그다음에 소유자 불명 토지, 그다음에 보상액이 서류 구비에 따른 재방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도 있고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제한물권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으로 보상이 지연된 토지. 우리가 등기부등본 많이 보셨겠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이제 일반 주소로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의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 물건이 있으면 보상의 준비가 안 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되어 있는 건 다 클리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뭐냐면 가압류, 압류나 강제 경매 결정 등기, 그다음에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나머지는 후순위가 돼서 다 클리어되는 겁니다. 미지급 용지가 아닌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자한테 여쭤볼 때는 뭐만 물어보면은 물어본 것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지 다른 거는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사를 하실 때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미지급 용지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시 개설된 도로고요. 그다음 무상 제공에 동의한 토지고요. 그리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유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 체납한 거 있죠. 뭐 건설을 하다가 도로를 갖다가 건설도로 썼다가 나중에 지자체에 반납하는 그런 것도 아닌 기부 체납 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 후 국가가 미등기 한 도로 부지 그런 경우 미지급 용지가 아닌 경우거든요.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전에 계약금을 내고 그냥 어제 잔금을 치르고 오늘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어딜까요? 그럼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미지급 용지의 보상 주체, 보상 의무자는 이제 시행자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 보상 대상자는 종전 편입 토지의 소유자 또는 신소유자. 여기서 신소유자가 안 되면 저희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을 했을 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소유자가 돼 있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4 타경 6295 물건 번호 5번이네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부리면인데 도로입니다. 물건 종별은. 토지 면적은 한 100평 되고요. 감정가가 3,30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원에서 낙찰을 받았네요. 2,900에. 근데 저희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의령군으로부터 2007년 19일 불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채무자에게 보상액 5,500만 원이 지급했다는 신고가 있음. 돈이 보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낙찰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지급 용지로 보상이 안 되니까 다시 경매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18 타경 4785 물건 번호 2번인데 여기 낙찰자가 중원 ENC잖아요. H. 여기 소유자가 중원 H. 일로 다시 경매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조사를 해야지 이렇게 근데도 또 중원 H 이 사람이 경매로 처분을 했는데 또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2,500.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투자인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2015 타경, 1015-0156 공매인데요. 남양주시 별내동 558-92번 지역. 제가 조사를 그때 해보니까요. 도로 건설과에서 해서 했는데 사용 승낙서를 득하여 개설된 토지이므로 향후 보상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용 승낙서를 득하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을 못 받죠. 근데 또 누가 낙찰을 이렇게 받아갔네요. 그러니까 조사 갈 때도 이런 것도 유념해서 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2012 타경 14598인데 물건 종별은 도로고요. 해운대기 우동 물건입니다. 우동 물건인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서
보면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토지거든요. 보상이 완료됐는데 이건 이제 보상을 못 받죠. 근데 누가 낙찰을 100만 원에 받아갔네요. 130만 원. 근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이게 1억이고 10억이고 그러면 큰 손해가 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2012 타경 15386이거든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그래서 계속 유찰되고 물건 종별은 대지고요. 토지 면적은 몇 평이나 한 300평 되네요. 감정가가 10억인데 계속 이렇게 유찰되고 불허가 되고 해가지고 미납되니까 정보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의 기부채납이라는 약정한 토지로서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천시와 소유권 이전 등의 소송이 진행 중 토지 이렇게 해서 그 정보지에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부천시가 승소를 했어요. 소유권 기부채납하기란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지급 용지로 안 되니까 다시 경매로 처분을 하려고 내놨는데 이거는 취하된 물건입니다. 기부채납도로 2016 타경 505317 1번 물건이고요. 물건 소재지는 휴지구 죽전동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종별은 도로고요. 면적은 한 48평 되거든요. 감정가가 1억 9천인데 이것도 소유자가 중앙건설인데 이것도 기부채납 도로로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 미불용지도 아니고요. 보상을 못 받는데 또 미납되고 또 누가 또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입찰이 뭐 한 3명이라도 낙찰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미불용지가 아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2019 타경 2786번이거든요. 소재지는 덕정리, 물건 정보는 도로고요. 토지 면적은 400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가 4,400만 원인데 이게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미불용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보상금은 지급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게 뭐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등기를 안 하고 딴 부서로 가야겠다 이런 경우에 등기가 안 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낙찰을 이렇게 받아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안 되지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던 물건입니다. 미지급 용지의 발생 시기 및 조사, 토지 조사 작업이 폐쇄대 토지대장, 임야대장. 예전에는 저기 그 등기소나 이런 데 가서 지자체에 가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발급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거기서 지자체에 보내가지고 팩스로 다시 받아요. 거기서 수입인지 그 값이 한 1,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서 직접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또 한자가 많아가지고 미지급용지 조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지적배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공인용 사업용지로 지목이 변경 날로 추정할 수 있고요. 지목 변경이 없거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인근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 하거나 그 다음에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 발생 시기를 조사할 수 있다. 미불용지 발생 당시 이용사항은 공부산 등록된 지목으로 추정을 하고요. 공부산 지목으로 알 수 없을 때는 향측도, 우리가 위성 사진 있죠? 그런 거 하고요. 지형도 또는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가 될 당시의 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미지급 용지 보상평가 기준이 방법, 가격 시점은 현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용 사항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저기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보려고 미리 판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에 도로 공익 사업을 했어요. 근데 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글씨가 겹치.
더 안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2010년에 도로의 공업사를 하려고 보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소유자가 보상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 물건이 있으면 뭐 가압류나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상을 경매나 공매로 받은 말소기준 권리 이해가 클리어 되기 때문에 받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말소를 시켜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년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물건이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19년에. 그래서 경매 감정평가를 도로로 평가를 했죠. 저희가 경매 감정을 도로로 평가했다면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건 평가를 했는데 2020년에 우리가 미지급 용지로 보상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미지급 용지는 여기 보였듯이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성을 상정하여 평가. 우리가 여기서 미지급 용지를 신청을 하면 공익사업을 사용할 당시의 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과거로 가서 이 토지의 종목이 뭔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1번 전답, 2번이 임야, 대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을 때 어느 게 그 보상 감정가가 많이 날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여사님. 예, 맞습니다. 대지입니다. 대지로 돼 있을 때 여기가 대지로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지가 상승률이랑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금의 대지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도로로 평가된 것보다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저희가 보면은 민법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원공원하게 공사를 전매하고 등기를 우리가 민법에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20년 동안 점유하면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인데 국가는 절대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만약 국가가 시효 취득이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구구지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국가는 절대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요.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7건을 하셨는데 다 승소를 하셨어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렇게 소송해서 이기면은 소송 비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그 반환 소송 때 그 지적 측량을 하고 임료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료 감정은 오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월 5%로 해가지고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미지급 용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게 한 4년, 5년 정도 됐거든요. 저도 같이 인제를 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뭐 순번이 51번째다 그럼 지자체가 이렇게 하면 이걸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면 꺼려 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줘요. 그래서 미등기 보상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시효 2014 타경 435 물건번호 2번이고요. 가련동 물건 종별은 도로입니다. 114평인데 감정가가 9,400이에요. 근데 낙찰을 5,500에 받아갔어요. 입찰이 3명을 해서. 근데 가처분 있고 대한민국이라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취득 시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낙찰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5년까지 사용료 이렇게 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월 임료는 이렇게 해서 달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요즘 좀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근데 알려지긴 했는데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2016 타경 10111 수행에서 3번 물건입니다. 배바오 공수리인데요. 물건 종별은 또 도로고요. 평수가 좀 크죠. 이것도 한 300평 되죠. 300평. 감정가가 3억 2,900이고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요. 이 물건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들어가시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일주일인가요? 10일인가? 그 안에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그 담당 공무원이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냐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치는 란이 있어요. 이렇게 타이핑하게 되는 란이 있는데 수신자는 제 김윤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천에 집 주소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 기관은 아산시로 해서 제가 보냈거든요. 그다음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주소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소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바원 공소리 141-4번지 현황은 도로고요. 토지 이용 계획서 확인서에도 도로로 되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캐션 1, 캐션 2, 캐션 3, 캐션 4, 캐션 5 해가지고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되고 지자체 담당자한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물어봐도 돼요. 보상되는 토지는 미불용지인가를 먼저 물어봐야 되죠. 가장 중요한 데니까. 보상된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보상까지 소요 기간. 그래야 저희가 얼마 걸린지 아니까. 그리고 미불용지 예산은 얼마인지. 우리가 신청하면 몇 번째인지 아니면 그 기신청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보상 금액은 총액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좀 일찍 방법은 있나요? 소송 등 해서 이렇게 물어보셔서 소송을 하면 좀 받을 수 있다면 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정보공개 공개 청구를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배방업 공실 있어야 되는 미집용지에 해당이 된다고 왔거든요. 근데 공익사업 시행 연도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당시의 지목, 도로. 그러면 아까는 10년에 가가지고 대지였을 경우 확률이 많은데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지처럼은 받을 수 없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미지용 신청을 작성한 경우 아산시청 도로과 도로환경팀으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나왔고요.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 시 보상 시기는 매년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되게 미리 짐작하기는 어려우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보상가 경 감정가를 실시한 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지급 용지는 보상 시점에 맞춰 보상한다. 이렇게 와서 정보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가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인천시 중구 경동 2017-0548로-001 해가지고 공면해요. 인천광역시. 이것도 물건 용도는 토지고 세부 용도는 도로고요. 감정가가 1,700만 원인데요. 이게 감정가 이상으로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감정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갔어요.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똑같이 이제 수신자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또 처리 기간이 중구죠, 중구. 중구에서 해가지고 중구청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같이 뭐 캐션 1, 캐션 2 해가지고 답을 또 받았어요. 이건 미불용지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미불용지라는 해가지고 용어 정의를 해놨는데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그 성립 요건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종전의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도로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안 맞아서요. 보통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담당자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낙찰은 못 받았던 겁니다. 2019 타경 09766-001
소재지 연수구 선악동이네. 여기 바로 선악동 인천에. 물건 용도는 토지인데 세부 용도는 전이고요. 감정가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불용지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7년에 준공을 했고요. 감정평가가 나오고 보상 신청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이제 꼭 물어보셔야 될 게 공익사업 시행 당시 지목은 전으로 돼 있으니까 감정평가도 전으로 하겠죠. 글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2015 타경 2946 6번 물건이네요. 전라남도 장안구 관산읍 옥당리 물건 정보는 도로고요. 토지 면적은 61평입니다. 감정가는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미불용지라고 물어봤더니 미불용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청하면 3개월 정도에 보상이 된다 그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유지하고 같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사는 했는데 이거는 입찰을 안 했어요. 네, 조사는 했는데 이거는 2019-05330-001 공매 물건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벌동의 거고요. 세부 용도는 전이고 감정가가 6,600이거든요. 6,600에서 그때 조사를 했는데 미불용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물어봐야 되죠. 공익사업 사용 시 지목은 전하고 답이니까 답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보상 신청하면 4월에 추가 예선 신청 후 7월 8일에 보상이 가능하다.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낙찰은 못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천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도로가 다 많죠. 미지근년지에 이제 하천이 여기 하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도로하고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대표님이랑 한 4년 5년 했을 때는 거의 한 반값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감정가에. 근데 지금은 강의도 뭐 저희 대표님께서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강의를 하시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지금융지에 대해서 정확한 책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천이거든요. 하천인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미불용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상 시책이 전화 접수 가능하다 그러고 하천 미불로 해가지고 2010년 예산은 3천만 원, 5명이 대기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하면 6번째가 되겠죠. 그럼 보상 나오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미지용지가 너무나 알려져가지고 입찰이 13명이나 들어와가지고 2,100에 누가 받아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낙찰은 못 받았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